한국은 1970년도 중반에 자주국방을 위해 핵탄두가 탑재된 중거리 미사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군사 목표물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 890을 추진한 사실이 최근 비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 문서에서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 한국 정부가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으로 핵무기 개발과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 비밀리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추진했던 사실은 이미 공개된 여러 미비밀해제 문서들에 의해 공식 확인된 바 있으나 이들 개별 프로그램을 엮어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과 이 같은 프로젝트인 890의 존재 자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프로젝트 890은 당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반대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2월 한국의 모든 공식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함과 동시에 함께 중단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한반도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는 데 또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 그 실체와 내역이 더욱 주목된다. 뉴욕 한국일보가 입수한 미 CIA 국가외국 평가센터의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정책 결정 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4년, 1976년 공식 추진된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전략적 정책, 핵 프로그램 개발, 정책 결정 경향, 핵 관심과 선택 등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당시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의 일환이었던 프로젝트 890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 890과 관련 국방부 반독립 부속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972년 말부터 물리학자 한 명이 폭발 기술자의 지원을 받으며 핵무기 설계 연구를 시작했다. 핵무기 프로그램은 1974년과 1975년에 크게 확장, 본격 구체화돼 890으로 명명된 프로젝트가 핵과 화학탄두 연구를 미사일 설계 노력과 결합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프로젝트 890의 감독권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에게 주어졌고 그 아래 단계는 제각기 별도의 예산과 연구 스케줄 및 연구 기간이 주어진 세계 실무팀 핵 화학 미사일 부서들이 엄격히 분리된 상태로 관리됐으며 프로젝트는 이들 3개 팀의 연구가 서로 결합될 때까지 생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890 프로젝트가 실무자들마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구비로 추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또 프로젝트 890의 세계 실무팀과 관련 핵 분야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890의 핵무기 설계 분야를 1974년 12월 제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외에서 양성돼 취직한 한국인 과학자들을 귀국시키는 모집 노력에 착수했다며 핵무기 설계팀은 1975년 중반에 들어 탄두 구조, 고성능 폭약 제작과 컴퓨터 코드 등 3개 실체적 부분 그룹으로 분류되면서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됐고 전체적인 탄두 설계 노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수십 명 이하의 과학자들과 이보다는 약간 많은 숫자의 기술자들의 뒷받침으로 구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화학과 미사일 팀대에서는 1975년 2월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화학탄두팀은 10명 주요 연구원들로 형성됐다. 이에 반해 미사일팀은 976년 중반에 들어 250명 이상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러 행정단위 이외에도 추진제, 기술, 전자, 실험, 분석과 컴퓨터 지원 등 5개 실체적 부분 단위로 구성됐다고 보고해 프로젝트 890에 관련된 총인원을 300여 명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프로젝트 890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을 향한 평양에 감퇴되지 않는 적대 행위 및 대폭 강화된 북한의 공격 능력과 미국의 대한국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와 특히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할 워싱턴의 의지력에 대한 한국의 의혹이 커짐에 따라 자체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됐고
미국의 핵무기를 대신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 억제력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애당초 미사일 탑재 핵탄두에 초점을 두고 계획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 노력과 관련 당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38km 거리에 위치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60km, 구소련산 프로그 로켓과 130mm 대포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전방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사정거리 180km 미국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이외로는 비무장지대에서 150km 떨어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켓 또는 대포가 없어 한국 정부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평양을 단순히 군사적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중반에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지대지 사정거리를 350km로 개량, 비무장지대 후방에서 평양과 남포, 원산 등 북한의 주요 항구는 물론 중국의 주요 물자가 북한으로 보내지는 압록강 도시 신의주와 함흥 등 북한의 대부분 군사지휘센터 및 물자 집결소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량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고, 그 후 이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엮은 프로젝트 892 계획 추진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1974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캐나다와 NRX종 중수로 연구용 발전기, 프랑스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소형 재처리 시설의 구매 협상을 시작하고 이듬해 핵연료 제작 연구 실험실 매입을 위한 벨기에 정부와의 대출 협상을 벌이는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곧바로 가해진 미국과 캐나다의 압력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관련 시설 매입 계획이 무산되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RX종 중수로 연구용 발전기를 비롯한 이들 관련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 건축기로 하고 1976년 말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신설했으나 결국 이 프로그램도 경제 지원과 한미 관계를 볼모로 한 미국의 강력한 외교 압력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 890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전격 중단되며 함께 취소됐다. 이와 관련 CIA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1976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 890과 핵연료개발공단의 NRX 설계 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한국의 핵 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 연구소들의 연구를 분해 검토하는 책임을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 비서관에게 넘겨주었다. 오는 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개발공단의 공개 부분 핵연구를 국제사회가 용납하는 분야로 돌리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핵연구 분야의 기획 책임을 점차 내각 차원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연구 활동 기획이 장기적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조율된 정책 결정 절차와 서로 맞물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이 병행 추진됐던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단순한 민간용 공개 핵 프로그램으로 변환된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 프로젝트 890 왜 중단됐나? 믿고 묵인할 것이라는 오산 결국 미외교 압력에 무릎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의존을 버리고 스스로 안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임 제랄드 포드 대통령의 약속을 깨고 1971년 3월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병력 감축을 감행했다. 이는 한반도 전쟁 발발 경우 한국을 보호할 미국의 의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신을 한층 높였고, 한국은 북한의 끊이지 않는 무장공비 침투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강화된 북한 군사력이 군사적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불안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자주국방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극비 프로그램, 또 이들 프로그램을 엮은 프로젝트 892 마련 추진된 것이다. 1974년 12월 시작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불과 2년 만인 1976년 12월 전격 중단되었다.